몸이 무너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서 있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이제 빨리 걷기 하잖아요. 땀은 나겠죠. 심장은 뛰고 목도 아플 거고요. 네. 허리도 아플 거고 무릎도 아파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걷잖아요. 그럼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발의 구조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조각 분석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서 어떤 체형의 변화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올바른 신발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고요. 이제는 마지막으로 올바른 보행은 이제 어떻게 하면 올바른 보행을 할 수 있을지. 요즘에 이제 걷기라든가 걷기 협회도 많이 나오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 맨발 걷기가 또 한참 또 네네네네. 방송에 나와서 그렇죠. 굉장히 또 중요한데 이 올바른 보행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올바른 신발을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발이 선택된 후에는 진짜로 이제 어떻게 걸어야 되는 게 내 뭐 어떤 통증도 예방해 줄 수 있고 자세도 바로잡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위해서 올바른 보행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죠. 어떻게 걸어야 돼요? 얼마큼 걷는 게 좋아요? 방법과 시간적인 양과 어딜 걷는 게 좋아요?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하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발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발이 정상적이냐, 그다음에 내가 신발을 잘 골랐냐.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서 있을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인지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걷는다는 거는 서 있는 거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몸이 무너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데 어떻게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는 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서 있는 자세에서 올바로 걷는 방법을 찾는 게 일단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발이 무너져 있으면 바로 서기가 쉽지 않죠. 서 있을 때 발에서 밑에가 막 불안하고 발가락을 써야 되는데 일례로 280인 남자분이 오셨는데 조각을 찍었더니 실제로 내가 압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한 2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발가락이 다 날아가서. 근데 또 실제로 발가락이 길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280 신발을 신고 걸어도 내가 실제로 쓰는 부분은 2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키가 크시잖아요. 한 180이 넘어가는데 밑에가 흔들리니까 위에는 훨씬 더 많이 흔들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흔들림을 우리 뇌가 좋아하지 않아요. 흔들리면 어지럽잖아요. 멀미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확 긴장해서 머리를 잡죠. 내가 발가락을 못 쓰고 걸으면 상체가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걷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골프 전문으로 케어도 좀 하는데 골프는 5시간 동안 걷거든요. 필드에 나가면. 근데 발가락을 안 쓰고 발바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스윙도 좀 잘 안 되지만 5시간을 걷는 동안에 계속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머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프고 그냥 공도 몇 번 안 쳤는데 어깨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거든요. 근데 오래 걸으면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어떻게 세팅하고 바른 자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걸음이 달라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빨리 걷기 하잖아요. 살 빼기 위해서. 네. 한강에 나가보시면 재밌어요. 엄청 빨라요. 나이가 드신 것 같은 여자분들인데도 바닥을 보시면서 막 걷거든요. 땀은 나겠죠. 심장은 뛰고. 그래서 심폐 훈련은 되지만 목도 아플 거고요. 네. 허리도 아플 거고 무릎도 아파질 거예요. 걷기가 좋은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통증을 유발시키면서 걷고 있을까? 그러니까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체중 분포가 원활하지 못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돼요. 근데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발을 이렇게 뒤꿈치 대고 가운데 대고 발가락을 대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롤링을 이용하면서 발에 워킹을 하시면 좋은데 이 워킹이 이렇게 못 되고 뒤꿈치를 닿아도 툭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닿거나 하는 이제 발의 스텝에 문제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천천히 못 걸어요. 천천히 걸으면 흔들리고 불안하니까 계속 빨리 걸어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걷는데 또 심지어 발등이 높으면 소리도 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걸음을 한번 평가해 볼 때 발자국 소리가 세게 나나? 걸음이 빠른가? 발을 끌고 다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시면 그런 것들 한번 돌이켜 보면 그거를 보완하는 걸음들을 이제 걸어주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1번은 바로 쓰기. 그래서 정렬을 맞추고 바로 쓰고 발가락까지 힘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발가락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은 쉽게 한 발사기를 해보면 발가락에 힘을 금방 느낄 수 있어요. 한 발로 섰을 때 막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 균형을 잡으려고 발가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발가락을 쓰는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걷기 전에 옆으로 먼저 걸어요. 집에서 뭐 텔레비전을 보시든지 음악을 들으시든지 한 3발자국, 4발자국 정도를 좌우로 그냥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발을 전체를 한꺼번에 딛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좌우로 그렇게 해서 한 5분 정도만 걷잖아요. 그럼 골반 주변의 근육들이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그러면서 몸의 밸런스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그 준비가 좀 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걸으시면 돼요. 근데 빠른 걸음이 아니고 평소에 본인이 걷는 것보다 훨씬 느리게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리게 한 5분 정도 걸어보시고 밸런스가 좀 잘 잡히면 그때 이제 좀 정상 속도로 걸어보시는 거죠. 그냥 속보로 살을 빼기 위해서 속보로 막 걷는 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그 걸음걸이죠. 그래서 걸음의 이제 단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또 전문가한테 걸음에 대한 교정을 좀 받아보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걷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뭐, 만보 걷기라든가, 뭐, 나는 오늘 30분 뭐, 걷기라든가, 이런 것들, 뭐, 운동에 대한 어떤 시간 목표를 정해놓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자세 자체가 내가 자세가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계속된 보행이라고 하면 오히려 계속 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게 또 그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 상체를 더 움츠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꼭 좀 한번 좀 인지하고 이 걷기를 하기 전에 내 자세가 바로 서 있는 자세인지를 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라든가 좀 인지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금방 말씀하셨던 발가락을 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뭐 한 발로 쓰는 자세라든가 그런 걸 하고 옆으로 걷는 걸 좀 한 다음에 보행을 좀 하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좀 더 효과적인 보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부분인데 바로 서 있는 자세, 여러분 꼭 바로 서 있는 자세가 내 서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내가 정말로 잘 서 있는지에 대한 그 부분도 체크하는 게 아까 발의 구조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서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또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애기들을 보면요. 태어나서 누워있다가 뒤집으면 박수 쳐주고 뒤집었다가 기어다니면 박수 쳐주고 기었다가 쓰면 박수 쳐주죠. 쓰다가 걸음으로면요 막 난리가 나요. 이제 우리 애기 걸었다 하고 이제 근데 그 이후에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뛰고 움직이고 학교 다니고 성인이 돼서 나이가 들어갈 때까지 걸음마를 배우진 않죠. 네. 걸음마를 안 배우잖아요. 배우셨어요? 아니, 안 배웠죠. 네. 걷는 거 배우신 적이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언제 배우냐면 나이 들어서 걸음마를 배우러 오세요. 성인들도 본인이 익숙해서 그냥 사람이니까 이족보행을 하는 우리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족보행을 하는 거지 잘 걷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걸음을 배워야 되는데 배우질 않았거든요. 어떻게 걷는 게 좋은지 어떻게 서 있는 게 좋은지 모르죠. 핸드폰만 보고 살고 노트북 보고 살고 TV 앞에 움츠리고 있고 이런 환경 안에서의 활동들이지 바로 걷기에 대한 움직임들을 조기 교육 받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후기 교육을 받아요. 나이가 드셔서 60이 돼서 무릎 수술을 하시고 아니면 하기 전에 나이가 들어서 척추가 좀 휘어서 그걸 교정하러 왔더니 발이 비틀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발바닥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고 내 발가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바로 쓰고 움직임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고 제가 이제 비치에서 처음에 오시는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빛에 가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바로 서는 자세, 그 다음에 보행에 대한 어떤 후기 교육을 네.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거네요. 걸음마를 배우실 수 네, 있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네. 수 있는. 아, 네, 아주 좋은 센터네요. 네. 아무튼 발에 대한 문제가 있으시거나 통증이 있거나 신발에 대한 내 신발이 정말 나한테 맞는 신발인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빛의 송혁 대표님을 모시고 발의 구조와 어떤 체형의 변화, 또 올바른 신발의 선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걷기, 보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번 좀 쭉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 번 더 모셔서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좀 더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발가락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행에 대한 방법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